그리고 이제 자세는 연불 할 때는 앉아서는 연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서도 할 수 있고, 걸어다니면서 할 수도 있고, 운전하면서 또는 일하면서 할 수도 있고 그랬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양산 김중묵 종사님한테 제가 한번 물은 적이 있어요. 저는 항상 총부에 살 때 예비교무 때 자선 끝나고 청소하고 나서 자선 끝나고 요가를 해요. 그리고 청소 전까지 시간이 좀 있어요. 그럼 제가 그 총부 뒤에 철길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총부 정문으로 이렇게 해서 한 바퀴씩 달리기를 했었어요. 제가 달리다가 의문이 든 거예요. 나무 아미타불 해볼까? 의문이 들었어. 그래서 제가 달리기 할 때 나무 아미타불 하면서 달리는 것이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요새 막 멀티 시대니까 막 같이 해버리면 좋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양산법사님께 방에 찾아가서 물었지. 아이 양사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달릴 때는 달리기만 잘해서 우리 양사님은 참 답이 시원해요. 간단해요. 우리 동기 4학년 때 우리 동기가 나갈란다는 거예요. 이제 전부신 그만하고 나갈란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 이놈을 잡고 싶어가지고 한번 가서 내가 이따가 그놈 데리고 올 테니까 양사님이 어떻게든 한번 잡아주십시오 그랬거든. 그랬더니 냅두소. 나갈 놈은 나갈 텐게 억지로 안 되네. 그래 데리고 가도 못했네.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 그 입 모양을 어떻게 하세요? 연불할 때 생각 없으시죠? 네, 생각 없으시죠? 자선 때는 어떻게 하세요? 네? 삼존마에 뭐 부상같이 이렇게 싹 미소를 일본에 있는 그 미륵방과 사유상 같이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하는가? 어떻게 해야 맞아요? 네? 어떻게 해야 맞아요? 예, 입 모양은 그냥 신경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런데 한 번씩 의식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입을 약간 이렇게 오므려 줄 필요가 있어요. 가끔 하다가 이유가 있어요. 자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건 이제 이 기맥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기맥하고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혀도 소리 할 때는 이제 안 되지만 소리가 끝나고 나서는 혀가 윗 장장에 잠깐 대줄 필요도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안 될 거예요. 그 정삼리다님 법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어떤 스님이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고 가다가 이제 강을 건널 때 불안해서 열심히 했는갑지. 건너오고 나니까 이제 다 끝났잖아. 볼일 다 봤어. 그러니까 에이 다 쓸데없다 했더니 아이고 매 보따리를 놓고 왔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살라고 위험하니까 또 막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서 가져오다가 강에 빠져 죽었단다. 무슨 이야기죠?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는 부처가 아니라 그 부처는 내 안에 항상 있으니까 내 안에 있는 항상 있는 이 부처를 항상 내가 이렇게 뭐랄까 여여하게 그것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평상심을 가져야 한다는 법문을 해주신 적이 있죠. 자, 1번 읽으시죠. 1. 연불을 할 때는 항상 자세를 바르게 하고 기운을 안정하며 또는 몸을 흔들거나 경동하지 말라. 예. 연불을 할 때에는 항상 자세를 바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기운은 안정하라. 그리고 몸은 흔들거나 경동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 경동은 경거망동의 준말이다 그러죠. 예. 살짝 흔들면 괜찮은데 장단 딱딱 맞추면서 아무 아미타 아미타 어?
그렇게 해도 돼요, 갖고. 그러나 이렇게 하면 옆 사람이 어떻겠어요? 성질 나죠? 어? 옆 사람이 집중이 되겠어, 안 되겠어? 에? 자, 우리 원불교회 성가도 많이 만들고, 뭐, 칸타타도 하고, 지휘도 하시고, 막, 하셨던 분이 요산 방동 스님이라 있어요, 대구에. 그분이 이제 그 책을 얼마 전에 내갖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그 내용인데요. 아주 좋아요. 거기다 이제 뺄 건 제가 또 하나 뺐습니다만은, 연불법의 자세나 자선법의 자세는 거의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부자, 반자, 평자로 하되 자필 반자해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반과부자하고 반자가 다릅니다. 반자가 달라요. 반자가. 가부자를 반만 했던 반자가 있고 쟁반반자의 반자가 있어요. 그걸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지 쟁반같이 내가 이렇게 앉든 이렇게 앉든 이렇게 앉든 이게 결과부자, 이게 반과부자, 이게 반과부자, 그다음 이게 평자예요. 이해가 되세요? 결과부자, 반과부자, 평자. 그래요. 이것이. 근데 이 셋 다 반좌라고 할 수 있어요. 반. 쟁반을 탁 던지면 뜨르륵 탁 바로 안정이 되잖아요. 쟁반 반자예요. 그래서 반좌라고 그래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앉아 있어. 아니면 이렇게 앉아 있어. 얼마나 힘들까? 그죠? 그래서 쟁반같이 탁 정삼각형이 돼서 역삼각형이죠. 양 다리가 꼭지점이 되고 이 밑에가 삼각형이 돼서 딱 해서 어디로 밀려도 중심이 잡아지게 반자를 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반자를 하되 요골 수립이 있는데 요골 수립.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회음혈이라고 해서 태극혈이라고 그러는데 회음혈이 더 많이 쓰입니다. 이것이 바닥에 닿는 기분으로 이 요추가 딱 서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렇게 S자예요. 너무 S자가 심했네. 알아먹었죠? 이 중에 보면 우리 몸에 항문이 있어요.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뭐가 달려 있어요. 생식기라는 게 있어. 근데 그 중간에 보면 그 항문과 생식기 중간을 뭐라고 그러냐면 회음혈이라고 그럽니다. 회음혈이라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중간에 있는 건데 이 회음혈이 어떻게 보냐면은 요렇게 기운을 타고 올라갑니다. 호흡을 들어 마시면 호흡은 폐까지만 와요. 그러면 이 행경막이 아래로 내리면서 아래로 기운이 가죠. 기운이 가면서 기운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동맥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천지 기운이에요. 기운을 관장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 그래서 얘가 이제 명문 신장을 통해서 이렇게 쭉 흉추를 통해서 올라가서 얘가 이제 백회예요. 근데 이 안에 송과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런 말을 하기가 좀 그런데 하여간 송과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이제 상단전하고 연결돼 있어요. 이게 제3의 눈이라고 그러죠. 근데 더 내려가면 이게 입인데 입 위에 여기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여기가 뭐 달린 거 있어요. 여기에 이게 잇몸 위에 이렇게 여기다가 붙어 달린 거 있어요. 거기가 긴데 여기가 이제 은교혈이라는 거예요. 잇몸 은자인데 은교혈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동맥이라고 합니다. 감독한다 그럴 때 독자예요. 동맥이요. 동맥.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아까 내가 이렇게 살짝 하라 그러냐. 그리고 왜 이렇게 혀를 위로 올려 붙이라 그러냐. 여기가 동맥이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인맥이에요. 다시 여기서부터 해서 밑에 입술, 아래 입술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시 여기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기운이 동맥, 인맥,
이렇게 해서 순환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기운이 만나는 지점이 여기예요. 여기가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하늘 기운이고 여기는 땅 기운이에요. 혀를 주장하죠.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서 만나기 때문에 입을 벌리고 온다? 자선할 때나 또 연불할 때 하고 있다? 그 사람은 이 기운이 연결되지 않고 다 끊어져 버리죠. 다 끊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요걸 수립을 해서 요 기운이 싹 순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한다. 그래서 긴찰곡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긴찰곡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긴찰곡도 한 가지는 먼저 이 공복을 만드는 거예요. 곡도라는 곡식의 길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괄약근, 쉽게 말해서 이 맨 밑에 항문에 괄약근을 조이는 것이 곡도를 긴찰한다 이렇게 착각하면 나중에 병 생깁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라서 그렇게 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식도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서 나중에 이 소장을 통해서 여기가 이제 대장을 만나갖고 이게 상행, 행행, 하행, 그래서 예스결장을 통해서 직장으로 가서 이렇게 항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직장, 여기를 살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대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야, 가신장만은 쫙 해서 다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긴찰곡도는 이 태극혈을 조이면은 태극혈을 조이면 이 직장까지 같이 연결돼서 조여지게 돼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 제가 앉아있는 거 했으니까 아예 그것까지 4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거 우리 이제 강성원 교무님이 최근에 지금 논문을 이걸 지금 하려고 하는 자료인데요. 저한테 주셔가지고 제가 참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 그림 보면 결과부자, 반과부자, 평자 그 그림 보면 나오죠. 그러죠? 예. 가자는 발바닥이고 부자는 발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부라래요. 그래서 그 발바닥과 발등을 딱 이렇게 결했거나 반만 했냐, 아니면 평으로 했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인도는 사람들 가보면 아실 거예요. 인도 가면 우리 조선같이 작고 굵은 무시가 별로 없습니다. 예. 뭔 말인지 모르네. 예. 이 작고 굵은 무시다리 이런 게 많지 않아요. 날씬해서 길어요. 그 사람들은 결과부자를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예성이 같은 경우는 결과부자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애지간하면.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결과부자를 하려고 별일을 다 해봤죠. 예. 안 해봤겠어요? 목욕탕에서도 해보고 막. 우리 지금 청도에 있는 우리 동기 교무님은 이거를 한다고 얼마나 연습을 기절도 한 적이 있어요. 이걸 다리를 안 풀게 결과부자를 연습하려고. 왜냐하면 대산종사님께서 한번 중간에 결과부자를 엄청 강조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온 교무님들이 결과부자를 한다고 날 냈는데 이 참 작고 굵은 다리들은 곤란하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반가부자를 하든가 아니면 평자를 하되 이 다리가 서로 해서 탁 이 발 뒤꿈치가 안쪽으로 사타구니 안에 쏙 들어오게 해서 평자를 하는 방식이 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요걸 수립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요걸 수립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정보인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소개합니다. 뼈가 사람마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학교 다닐 때 돌아가신 우리 그 교타오님이라고 이 양반하고 저하고 항상 마음속에 저 혼자 갈등이 있었어요. 이 양반 주장에 대해서. 이 양반 항상 무슨 주장이었냐면 자복을 뒤에를 개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근데 이분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몰랐던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이 체질이 달라요. 그래서 이 안에 골반뼈하고 이 대퇴부가 각도가 다릅니다. 사람마다. 그 각도가 다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차명섭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앉으면요. 무릎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사람한테 만약에 뒤에 자복을 개지 마라. 미쳐버립니다. 뒤로 자빠져버려 그냥. 바로 자빠져버립니다. 그 사람은. 뒤에 개지 않으면. 근데 누구에게나 뒤에 자복을 개지 마라? 이건 정말로 아주 참 곤란한 주장이었다 하는 것을 제가 오늘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어떤 의사가 이제 이 방송에 딱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뼈가 이제 그 요추가 전만 앞으로 나간 사람이 있고 후만 뒤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그림에 나와 있죠. 지금 뒤에 자복을 안 걸쳐도 되는 사람은 요추가 전만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앉아도 편안합니다. 그래서 결과부자도 날씬하면 가능하고 앉아도 돼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요, 요추 후만증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자복을 안 되면 저는 뒤로 자빠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의식 주관할 때면 항상 자복을 앞으로 개죠. 교무님은 법력도 없이 앞으로 개냐 그런 사람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것은 선천적으로 이 뼈가 각도가 사람마다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저는 이걸 강력히 주장합니다. 정말로 무지하게 무조건 자복을 없애라 이런 주장은 이제 그만하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몸을 흔드는 거, 이것은 산매에 들기도 어렵고 옆 사람한테 방해가 되니까 흔들지 않으면 좋겠다. 그 다음 음성은 크게도 작게도 말하라. 그런데 제가 거기에 적었어요. 기운에 적당하게 그랬잖아요. 이 기운과 음성이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쳤어. 기운이 없어. 그러면 연불 교무님이 그래 앞에서 크게 합시다. 근데 크게 돼? 하기 싫어. 입만 빵긋 벌죠. 왜? 기운이 없으니까 그래요. 근데 기운이 있으면 소리가 크게 나고 소리를 크게 하면 기운이 또 나와요.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비례합니다. 그래서 기운과 음성의 관계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고, 대종사님은 그 연불 한마디에 좁쌀만큼씩 영단이 뭉친다 그랬죠. 이 말씀 믿음이 가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한 만큼 수양력이 커진다 그 말입니다. 한 만큼 수양력이 커져. 영단이 사람이 여러분이 생을 마감할 때는 제일 부자가 누구냐? 영단이 제대로 큰 사람. 영단을 얼마나 가꾼 사람이 제일 부자예요. 인연에 대한 부자도 있고, 그렇지만 이 수행력, 이것이 제일 부자입니다. 여러분들 뭐 집, 차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아직 특신급에 가기 전 사람들은 자선보다는 연불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행선 같은 것도 괜찮다. 행선 같은 것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